역학적 에너지. 일단은 설명 잘 들으시고 선생님이 필기하라고 말씀드린 것만 필기를 잘 해주세요. 자, 일단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역학적 에너지. 저 역학이 힘력이죠, 힘력. 힘에 의해서 물체가 운동하고 그 힘에 의해서 갖게 되는 에너지를 통틀어 역학적 에너지라고 해요. 자, 우리가 이제 중3 때, 중3 1학기 때 보통 역학적 에너지, 일과 에너지를 배우죠. 일과 에너지, 그 다음 일의 원리, 도구를 배우고, 도구는 물리학 원에서는 안 나옵니다. 이게 원래 알고 있던 전제야. 그러니까 도구에는 사실 두 개가 나오죠. 보통 제일 많이 나오는 도구가 이제 지뢰와 도르래인데, 물리학 원에서는 도르래는 나옵니다. 힘의 방향을 바꿔준다 정도는. 고정 도르래는 나온다. 움직 도르래는 운동 방정식에서 나오나, 일과 역학적 에너지 파트에서 또 움직 도르래는 안 나와요. 그래서 지뢰도 안 나오니까 고정 도르래 힘의 방향을 바꿔준다면 좀 잘 정리해 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첫 번째 운동 에너지. 운동하는 물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고 하죠. 자, 어떻게 표현하지 운동 에너지는? 우리가 카이네틱 에너지, 운동하는 물체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표현을 하죠. 자, 그리고 운동량 스몰 p는 mv였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참고로 얘는 스칼라고 벡터예요. 그럼 잘 아셔야 돼. 얘는 크기만 알면 돼. 얘는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심지어 둘 다 질량과 속도의 어떤 속도를 곱이죠. 얘는 질량에도 속도를 2번 곱하면 되고 얘는 질량에도 속도를 곱하시면 되지. 되게 많이 혼동합니다. 그건 잘 아셔야 돼.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라는 것 자체는 스칼라, 크기만 알면 되는 양이기 때문에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를 속도를 질량에 대해 정리하면 m분의 p가 돼서 대입하면 어떻게 된댔지? 이렇게 된댔죠? 2m분의 스몰 p 제곱이 되고, 그럼 얘를 결국은 p에 대해 정리하면 이렇게도 가능하겠죠? 1로 이항하면 2m 2k가 되지? 그러면 2m 2k가 되고 제곱이니까 루트 씌워서 이렇게. 둘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맞죠? 자, 단위는 당연히 일과 에너지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줄을 쓰면 됩니다. 사실 지난주에 거의 했지. 그치? 다시 한번 확인하면 대표적인 예제가 이거랬죠. 방금 했던 자, 정지했던 지난주에 했던 걸 다시 한번 복습해 드리는 거예요. 정지했던 질량이 m인 물체를 마찰과 저항이 없는 면에서 F라는 힘을 밀었고, 이 F라는 힘을 이용해서 어떻게 힘 시간 그래프를 주고 얘를 갖다가 F라는 힘을 T만큼 시간 동안 작용했다. 그러면 T라는 시간 동안 한 일은, F가 한 일은 얼마인가? 그래서 T 동안 F의 일을 물어보죠. 그럼 어떻게 한다? 처음에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다. 그래서 델타 P는 I다를 이용해서 나중 운동량은 mv이고 처음 운동량 0이니까 이게 뭐야? I고 FT죠. 그러면 결국 나중 운동량은 스몰 p라고 한다면 이게 FT가 되는 거지, 그치? 자, 두 번째, 일 에너지 정리. 외력이 한 일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다. 합력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다.를 활용해서 W는 델타 2K로 가죠. 얘는 2분의 1 mv의 제곱 마이너스 0인데, 그러면 처음부터 0이었기, 정지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2분의 1 mv 제곱에 뭘 대입할 수 있다? 나중 운동량은 2m분의 운동량의 제곱을 대입할 수 있다. 자, 두 식을 정리하면 2m분의 p 제곱에다 f를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한 일은 얼마가 된다? w는 2m분의 f 전체의 제곱입니다. 되게 중요해요. 되게 많이 나와. 아니, 사실 많이는 안 나와. 근데 어쩌다 나오면 잘 틀려. 이건 되게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문제예요. 되십니까? 그러니까 물리학 1에서는 이건 사실 되게 기본 문제 같은 거야. 기초는 아니고 기본. 자,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두 번째 바로 포텐셜 에너지로 갑시다. 포텐셜 에너지. 우리는 보통 중학교 때 위치 에너지라 배웁니다. 자, 우리가 물리학이라는 학문을 조선 시대부터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나? 막 P는 MV 막 이렇게 해갖고 그건 아니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후기에 외부로부터 들여온 학문이죠. 물론 동일한 원리를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는 사고력은 있었어요. 하지만 이걸 국제 표준으로 맞춘 어떤 법칙, 운동의 법칙, FMA나 이런 것들은 이런 공식이나 학문이 있다는 건 몰랐잖아.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외국에서 들여옵니다. 그럼 당연히 들여오는 과정에서 우리말로 번역을 하겠지, 그치? 자, 번역하는 과정에서 위치 에너지라는 번역을 했는데 이게 이제 엄밀히 따지면 매끄럽지 않은 번역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틀렸다라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이제 위치 에너지보다 포텐셜 에너지를 훨씬 정답으로 정확한 표현으로 선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 선생님이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위치 에너지라고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편하라고 하는 거지 정확한 표현은 포텐셜 에너지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중력 포텐셜 에너지. 자, 줄여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중력 에너지라고 하죠. 이건 역시 중학교 때 했죠. 자, 기준면으로부터 질량이 m인 물체가 높이 h만큼 높이에 있습니다. 얘를 잡고 있다 놓으면 어떻게 돼? 중력 가스도 G야. 무게가 있죠. 물체의 무게가 mg이므로 얘는 기준면으로부터 무게만큼의 에너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저장돼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볼까? 뭐 마찰이 없는 경사면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높이에 있던 질량의 m의 물체가 중력을 G만큼 받았다면 무게가 mg죠. 중력가스도 G, 무게가 mg. 얘가 쭉 미끄러져 내려와서 여기 바닥에 있는 물체를 때렸대. 그리고 이 물체는 마찰력이 F인 곳에 있대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S만큼 이동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네, S만큼 이동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지? 다시 할게요. 변이 S만큼 이동했다면 사실은 얘가 갖고 있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로 이 물체에 뭘 해준 거야? 일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건 뭐랬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랬잖아. 일 에너지 정리해서 확인을 했죠. 일을 하면 에너지가 생기고 그 일로 결국 다시 뭘 할 수 있다? 일을 하면 에너지가 생기고 그 에너지로 다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했지 않았지? 자, 결론은 기준면으로부터 일정 높이 위에 있는 물체는 중력에 의해서 일을 할 수 있고 그 중력에 의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저장돼 있고 잠재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잠재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잠재된 이 에너지 우리가 뭐라고 한다? 포텐셜 에너지.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 약자입니다. EP가 mgh로 사용을 하죠. 자, 중학교 때 뭐라고 했어? 9.8 mh라고 했죠. 근데 고등학교 물리학 9.8 안 쓰잖아, 그렇지? 그렇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 3.14 배우고 중학교는 파이로 배우듯이 중학교 때 9.8m/s 단위도 잘 안 배워. 배웠던 건 고등학교 물리학으로 하면 G로 바뀝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럼 GMH요. GMH. 근데 봐. GMH가 틀린 건 아닌데 보통은 F는 MA 형태로 쓰잖아. F는 MA의 형태로, 그렇지? Y는 AX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게가 mg니까 GM보다 mg가 무게이기 때문에 GM이 틀린 게 아니야. GM도 무게야, 그렇지? 근데 편의상 우리가 F는 MA 형태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냥 MG의 형태로 바꿔준 겁니다. 몰라세요? 필요 이상으로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준 거야. 물론 무게 곱하기 높이가 바로 뭐다? 포텐셜 에너지다. 그래서 이건 뭐야? 중력이 할 수 있는 일, 중력이 할 수 있는 그만큼의 일이 저장되어 있는 거야. 중력에 의해서 물체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잠재된 에너지. 그래서 보통 편의상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 자, 참고로 자연학화 운동에서 시간은 뭐에 비례하지? 높이는 2분의 1 GT에 되죠. 그러면 내가 이걸 위로 던지면 어떻게 돼?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지. 그러면 시간에 따라 어떻게 증가할까?
시간의 제곱 2차 함수로 2차 곡선으로 그려집니다. 에너지와 시간 관계 만약에 y축의 에너지가 x축이 시간이다. 그럼 2차 곡선으로 에너지 관계가 표현이 됩니다. 참고하시고 이건 이따 다시 할게요. 자, 이거 여기까지도 사실은 봐. G의 9.8 대신 G를 쓴 거 제외하면 다 여기까지 중학교 수준이야. 그렇죠? 이건 정확하게 G를 제외하면 다 딱 중학교 수준이에요. T제곱이랑 G 빼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시면 진짜 얘가 제일 어려워요. 두 번째, 탄성력에 의한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정말 어렵고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알려면 뭘 알아야 되겠다? 탄성력이 뭔지 알아야지. 탄성력. 일단 탄성력이 뭔데를 알아야 돼요. 탄성력. 자, 이제 탄성력이란 이런 겁니다. 용수철이 있고요. 여기다가 마찰이 없는 면에 질량이 M인 물체를 가만히 용수철의 원래 길에 가만히 놨어. 자, 이 상태에서 힘, 외력 F를 힘을 이용해 얘를 띠용 하고 당깁니다. 물론 당길 때 띠용 하고 소리가 나진 않아. 자, 띠용 하고 당겼어. 자, 그러면 얘는 원점으로부터 뭐가 발생했죠? 변이가 발생했지. 그치? 여기서 편의상 요 변이를 x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러면 얘는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려는 힘이 존재한다. 그럼 잘 봐. 내가 만약에 F로 당겨서 버티고 있더라 라고 하면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려는 힘 마이너스 F가 존재하겠죠. 이 힘이 뭐다? 바로 탄성력. 탄성력의 정의는 물체가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려는 복원력이라고 해요. 설명 잘 들어. 알았지? 보면서 들어야죠. 이러고 들으면 안 듣는 것 같잖아. 자, 그래서 탄성력이랑 복원력이라고 하고 물체가 원래 모양대로. 그럼 봐. 용수철을 이렇게 압축시키면 탄성력이 이쪽으로 발생하겠지. 그치? 용수철을 잡아당기면 탄성력은 반대로. 그러니까 항상 외력의 반대로 발생하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로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마이너스 안 붙여도 돼.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방향 판단할 수 있으면 원래 안 붙여도 되는데 그냥 편의상 상징적인 의미로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물론 계산할 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자, 이때 잘 봐. 이 탄성력의 크기는 뭐에 비례하죠? 늘어난 길이, 변형에 비례한단 말이야. 변형. 잘 생각해봐. 선생님이 친구랑 이제 김밥이나 만두 같은 거 시키면 노란 그 고무 밴드에 이렇게 싸서 갖고 오잖아. 그치? 잘 열리지 말라고. 자, 이 노란색 고무 밴드를 이제 선생님 친구랑 가위바위보를 해서 때리기로 했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가위바위보에서 서로 머리에 그냥 씌워주고 이긴 사람이 당기는 거죠. 자, 내가 이겼어. 그럼 어떻게 돼? 당기겠지, 그치? 그럼 당기면 어떻게 돼? 미치죠? 왜? 놔두면 아빠 죽을 거 아니야. 자, 왜 많이 당길수록 아플까요? 많이 늘어난 만큼 탄성력이 세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탄성력이 뭐에 비례해? 늘어난 길이, 변형에 비례합니다. 물론 탄성 한계라는 게 있겠지. 한계에 도달하면 어떻게 돼? 끊어지겠죠, 그렇죠? 오케이? 용수철도 탄성 한계가 있어.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 어느 순간 그냥 쭉 늘어나서 이제 원래 모양으로 안 돌아가 버리지. 탄성 한계를 초과해 버리면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걸 식으로 정리하면 비례상수가 필요하죠. 그러면 F는 비례상수 K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KX. 이거를 영국의 로버트 훅이 발견해. 그래서 이걸 훅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로버트 훅 어디서 들어봤죠? 포르크마겔을 현미경으로 연구하면서 세포를 발견한 사람 아니에요. 세포를 처음 발견해서 세포의 작은 방, 셀이라는 단어를 붙여준 사람이 바로 로버트 훅이죠. 뉴턴을 엄청 질투했어. 그러니까 영국 사람이에요. 어쨌든 훅의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참고로 이 마이너스는 상징적인 의미야. 굳이 안 써도 돼요. F는 KX라고 써도 됩니다. 자, 그럼 이 식을 정리해 보면 K는 어떻게 되죠? F는 KX니까. K는 X분의 F가 되죠. 자, 이때 잘 봐. X는 늘어나는 길이 변이고 F는 힘이니까 단위는 뉴턴 퍼 미터가 됩니다. 이거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 K 값을 뭐라고 그래? 우리가 보통 탄성 계수 또는 용수철 상수라고 합니다. 또는 용수철 상수 같은 말이야. 왜 여학생들은 이제
손목에 머리끈 하나씩 갖고 다니기도 하고 머리끈도 종류마다 적은 힘을 줘도 쭉 늘어나는 애가 있고 짱짱해갖고 당겨도 잘 안 늘어나는 애가 있죠. 그렇죠? 머리끈마다 이 탄성계수 용출 상수가 다 다른 거야. 또 우리가 사용하는 뭐 이제 기계식 펜, 샤프나 볼펜에 다 뭐가 들어있어? 용출이 들어있지. 그러니까 누르면 원래도 딸깍하고 들어가고 다시 누르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용수철에 의해서 들어가게끔 해주는 거잖아. 그렇지? 이런 것도 펜마다 다 탄성계수가 다르단 말이죠. 자동차의 충격 흡수 시스템에 들어가는 용수철의 탄성계수가 엄청나게 큽니다. 만단이라 만단. 자, 그래서 탄성계수. 근데 잘 봐. 참고로 우리가 사용하는 길의 국제 표준단위는 1m가 국제 표준이지, 그렇지?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머리끈이나 용수철은 길이가 좀 짧죠. 탄성계수가 생각보다 수치가 크게 나와. 기본적으로 최소 뭐 문제에서 50에서 100 단위, 100, 200, 400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다 예를 들자. 만약에 어떤 용수철이 있었어. 원래 길이로부터 10cm 잡아당기는데 예를 들어서 10N의 힘이 100N의 힘이 필요했대요. 자, 그러면 이 용수철의 탄성계수 얼마죠? F는 KX잖아, 그렇지? F는 KX고 또는 K는 X분의 F지, 그렇지? 대입해 볼까요? 10cm 몇 미터야? 0.1m. 힘은 100N. 그러면 탄성계수 용수철 상수는 얼마? 1000N/m라고. 무슨 뜻이야? 이 용수철은 1m 늘어나게 하는데 얼마의 힘이 필요해? 1000N이 필요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탄성력의 정의입니다. 되십니까? 되시나요? 되시죠? 되셔야 돼. 아니? 자! 그러면 탄성 에너지 이걸로 마무리해 봅시다. 자, 그러면 Y는 AX라는 힘 변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자, Y축은 탄성력, X축은 변이. 그러면 얘가 일정하게 증가할 거냐, 증가할 거니까 기울기가 뭐가 돼? X라는 길이만큼 늘어나는데 F라는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기울기가 뭐가 되죠? 자, 중학교 1학년 1차함수야. 그쵸? Y는 AX라는 형태의 그래프지. Y가 탄성력이고 X는 X변이고 그럼 기울기가 뭐냐고? 탄성 내소 용수철 상수 아니야. 되시나요? 어려운 거 아니야? 자! 그러면 두둥 힘 변이 그래프. 힘 변이 그래프. 힘 면적이 뭐야? 힘 변이 그래프 면적이 뭐야? 힘 거리 그래프 면적이 무엇이냐? 뭐지? 얘들아? 힘 곱하기 거리 뭐야? 힘 곱하기 거리, 힘 곱하기 변이 F, S. 얘는 X로 줬지만 S 1이죠. 얘는 1의 양이잖아. 자, 이 면적이 용수철이 한 1의 양이 된다고. 또는 아니지, 이 용수철을 늘어나게 하는데 봐. 이 용수철을 늘어나게 하는데 일을 한 양이 이 면적이란 말이죠. 그러면 일 에너지 정리해서 내가 일을 해준 만큼 여기 용수철에 원래 돌아가려는 뭐가 저장돼?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저장되는 거야. 일 에너지 정리했잖아. 일을 해주면 뭐가 생겨? 에너지가 생긴다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에너지죠. 자, 그럼 봐봐. 이 W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자, 밑변은 얼마? X. 높이는 얼마? F는 뭐죠? KX. 맞나요? 자, 그러면 얼마? KX의 제곱이야. 뭐 수학적으로 이거 변이로 미분하면 어떻게 탄성력 됩니다. 탄성력 변이에 대해서 적분하면 이렇게 돼요. 면적을 구한다는 게 적분한다는 얘기잖아. 자, 그럼 결론. 일 에너지 정리해서 자, 탄성력을 갖고 있는 물체가 원래 길이로부터 늘어났을 때 원래 길이로 돌아가려는 탄성력에 의해서 여기 뭐가 저장되어 있어? 포텐셜 에너지가 저장된다. 자, 중력을 받고 있는 물체가 기준면으로부터 높이가 증가했을 때 원래 기준면으로 돌아가려는 뭐가 있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기 용수철 중력이 없고 용수철이 담겨 있는 거야. 그럼 용수철을 잡아당겼을 때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려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저장이 된다고요. 자, 그러면 그 탄성 포텐셜 에너지 어떻게 표현해요? E라고 합시다. 엘라스틱 에너지라고 할게요. 오케이? 엘라스틱이 탄성이야. 탄성의. 자, 엘라스틱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의 제곱으로 표현합니다. 당연히 둘 다 에너지 줄이죠, 단위는. 되십니까?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주 중요한 예야. 자, 정지한 물체에 이렇게 용수철에다가 내가 가만히 원래 들어있던 용수철에다가 질량이 m인 물체를 매달았어요. 중요한 중입니다. 내가 얘를 가만히 당겼어. 가만히 당겼더니 가만히 당긴 건 아니고 가만히 이렇게 천천히 내렸어요. 이거 내가 일을 한 거야.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치워버리면 어떻게 돼? 띠용 무한 진동합니다. 얘가 띠용 진동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천천히 내려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원래 높이로부터 이만큼 x만큼 내려왔대요. 자, 이 상태로 정지해 있는 거야. 자, 질문. 정지해 있네요. 힘이 어떤 상태죠? 힘이 어떤 상태죠? 정지해 있다. 힘이 어떤 상태예요? 뭐야? 아, 미안. 힘이 어떤 상태야? 푸아야? 평형이죠, 평형. 자, 힘의 평형 상태. 자, 무게가 얼마일까요? 무게는 mg겠죠. 질량 곱하기 중력가속. 그리고 탄성력이 어떻게 돼? 위로 작용하는 힘이 얼마? F고 kx겠죠. 맞지? 그러면 중력과 탄성력의 평형 상태인 거 아니야? 정지해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중력 mg와 뭐가 같은 거야? mg와 탄성력 kx가 같은 거야. 근데 문제에서 지금 x도 줬고 mg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뭘 안 줬어? k를 안 줬지? 그럼 따라서 k는 뭐야? k는 x분의 mg가 되는 겁니다. 되시나요? 그러면 지금 이 용수철에 저장되어 있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죠? 현재 이 에너지의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 2분의 1 kx의 제곱인 거죠. 유십니까? 그러면 k 대입하면 얼마야? 2분의 1 곱하기 k가 얼마? x분의 mg였죠? 곱하기 x의 제곱이네, 그렇죠? 되시나요? 그럼 x 지우면 어떻게 돼? 2분의 1 mg x만큼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저장됩니다. 그러니까 2분의 1 kx의 제곱이면 그게 2분의 1 mgx가 됩니다. 유십니까? 그럼 두 식이 같으면 뭐 mg가 kx 성립되는 것도 알 수 있지. 맞죠? 2분의 1 kx 제곱이 2분의 1 mgx잖아. 그럼 2분의 1 지우고 x 하나 지우고 x 지우면 kx가 mg잖아. 이렇게 되잖아. 그렇죠? 이런 관계도 아셔요. 그러니까 흔히 보통 일부러 물체를 용철 상수를 안 주고 물체를 매단 상태에서 늘어난 길을 주거나 또는 용철 상수를 주고 늘어난 길을 구하라고 문제를 주기도 해요. 근데 보통은 대부분 문제가 이제 기본 유형이 다 뭐야? 이걸 매달은 상태에서 용수철 상수를 구하라고 길이와 무게를 준단 말이지. 그럼 탄성력과 무게가 힘의 평형 관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용수철 상수 K는 늘어난 길이분의 무게다 이렇게 구하라고 준단 말이지. 그럼 이걸 구해서 이제 저장된 에너지를 구하라고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으로 가기 전에 요거까지 하고 정리를 하죠. 그럼 결국 이제 전체 역학적 에너지 어떻게 돼요? 전체 총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면 우리가 갑자기야. 자, 전체 역학적 에너지 2라고 표현하고 운동 에너지 더하기 중력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탄성 포텐셜 이 총합이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마찰과 저항이 없다면 항상 보존되겠지. 왜냐하면 자 힘의 종류가 사실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보존력이라는 게 있어. 보존력. 그러니까 힘이
계속 보존되는 형태인 힘. 대표적인 게 중력과 탄성력. 대표 보존력입니다. 두 개만 알면 돼요. 비보존력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형태로 변해서 원래로 돌아오지 못하는 힘들. 대표적으로 마찰력, 공기 저항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찰과 저항이 없다는 건 보존된다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마찰과 저항이 없는데 중력이나 탄성력이 작용한다면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바뀌더라도 보존되는 거예요. 자, 그 마찰력과 저항력이 있죠. 공기 저항력이라는. 그러니까 마찰력과 저항력은 이 에너지가 뭘로 보통 열로 변해 열. 그럼 열로 바뀐 걸 다시 마찰력과 저항력으로 바꾸지 못한단 말이지. 이제 에너지가 한쪽으로 흐르는 비가역이라는 현상이 있는데 이건 연락하게 할 거고. 이제 봐봐, 야 내가 얘 밀어. 그럼 가다 멈추겠지, 그렇지? 그럼 마찰력이 한 일이 뭘로 열 에너지로 바뀌었단 말이야. 야 옛날에 불 어떻게 폈냐? 열나 나무를 비비고 열나 비벼서 그 마찰력으로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뀐 거 아니야? 마찰력이. 되시나요? 옛날에 불 그렇게 피웠죠. 그럼 내가 여기다 열을 가하면 다시 운동하나? 아니잖아, 얘 자체는. 그렇지? 그래서 항상 보존되는 힘, 중력과 탄성력 이런 애들만 작용할 땐 보존력인 중력과 탄성력이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항상 전체 역학적 에너지, 전체 역학적 에너지라는 건 얘네들의 합. 그러니까 보통은 중력과 탄성력이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중력의 에너지와 탄성력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의 형태로 바뀐다고. 그래서 전체 총 에너지가 보존된단 말이에요. 자, 이건 다시 할 거니까 차분히 여기까지 정리를 하십니다. 자, 이거는 역학적 에너지 첫 페이지에 거의 다 써있죠. 이게 그래프랑 있지. 그러니까 거기다가 추가로 정리해 주시고, 자, 위치 에너지 이 운동 에너지는 지난주에 지난주에 사실 했잖아, 그렇지? 선생님이 예를 들어줬기 때문에 1 에너지 정리하면서. 그래서 이거는 지난주에 했으니까 굳이 안 적어도 되고 안 적힌 사람 적으세요. 그다음 위치 에너지는 그냥 이거 시간에 비례한다 정도만 좀 체크해 주시고. 그러니까 자유낙하 운동과 또 관련이 있어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자, 그리고 탄성 에너지가 중요합니다. 후계 법칙, 그 다음에 힘 변이 그래프의 면적이보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 그래서 여기 그 예제까지 해서 다 적어. 모조리 적어줍니다. 모조리. 어려워요 여기. 물리 전체에서 제일 어려운 데가 여기야. 지금 하고 있는. 지난주부터 오늘 하는 내용이 다 물리학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입니다. 수능 킬러 문제도 다 여기서 나오고. 그럼 당연히 학교에서 시험 볼 때 내신 기간에 여기와 관련된 곳이 가장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대부분 애들이 여기서 다 포기를 해. 물리는 보통 처음 시험 보지 중간고사 보면 한 절반이 포기하고 기말고사 보면 한 10%가 더 포기해요. 다 여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30-40%의 싸움이에요. 1등급과 다등급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부동의 1등이 존재할 수 있으나 보통은 1등급에서 3등급까지 엄청나게 물렁물렁합니다.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어렵고. 차분히 정리하시고. 다 정리되신 분들은 암기하십니다. 운동에너지 2분의 mv제곱 2n분의 p제곱도 아셔야 되고, 포텐셜 에너지 mgh 9.8 mh 아니다 mgh다. 자, 탄성 포텐셜 에너지 탄성력 F는 kx 흡기의 법칙이고, 이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의 제곱이다. k는 용수철 상수 또는 탄성 계수라고 한다. 잘 정리해 주십니다.
되신 분들은 암기하고 계세요. 운동 에너지는 EK는 2분의 1 mb 제곱,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EP는 mgh, 산성 포텐셜 에너지는 E는 2분의 1 kx의 제곱. 그래서 암기하십니다. 공부는 암기가 90입니다. 암기가 잘 돼 있으면 과정에서 이해가 되기도 해요. 머릿속에 정보가 잘 암기가 돼 있으면 이해도 쉽게 됩니다. 한 번 보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배운 정보를 잘 암기하고 다시 보면 또 쉽게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므로 차분히 암기해 주세요. 자, 탄성력 여기 지워도 되겠죠? 여기 뭐 쓴 사람 없지? 아무도 없죠? 자, 역학적 에너지의 전환과 보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일반적으로 힘이라는 건 보존력과 비보존력이 있고요. 비보존력인 보존되지 않는 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마찰력이나 저항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물체가 운동이 시작되는 과정에서 다른 형태의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찰력과 저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떤 물체가 운동을 시작했을 때 그 운동하는 과정에서 다른 형태의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이 일어나고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전체 총 에너지의 합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이 됩니다. 이건 사실 중3 때도 했죠. 대표적으로 가장 단순하게 얘기하면 질량이 m인 물체가 떨어져. 그러면 자유낙하 운동하는 과정에서 속도가 점점 증가하죠. 그러면 중력이 작용하고 있을 때 높이 h만큼 떨어졌다면 바닥에 도달하는 순간 속도가 v라고 해볼까? 그러면 떨어지는 감소에서 높이는 어떻게 돼? 떨어지는 자유낙하하는 과정에서 높이는 감소하고 속도는 증가하죠. 이건 자유낙하 운동이 아니라 힘의 관점이 아니라 에너지 관점으로 본다면 뭐야? 높이가 감소하니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고 속도가 증가하니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지. 근데 저항과 마찰이 없다면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 운동 에너지란 말이죠. 그렇지? 그래서 왜 자유낙하 운동에서 이런 것도 했어요. 그럼 얘가 갖고 있던 포텐셜 에너지가 mgh였고 이게 바닥에 도달하는 순간 속도가 v가 되면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m이 지워지죠? 흐릿. 그럼 v는 어떻게 돼? 또 나왔네요. 루트 2주 h. h는 2주분의 v 제곱 되겠지. 맞죠? 이거를 우리가 중학교 때는 9.8 넣어서 했다고. 9.8. G 대신에 9.8은 이미,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여러분들은 배운 거예요.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이미 알고 있잖아, 그렇지? 맞죠? 자,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걸 할 거야. 정신 차리시고 기지가만 쭉 펴시고 잠 빼시고 잘 설명 들으십니다. 자, 그럼 이 과정 한번 유도해 봅시다. 자, 잘 봐. 매우 중요합니다. 자, 어떤 물체가 떨어지는 질량 m인 물체가 있고요. 얘가 떨어지는 높이를 일정한 높이 간격으로 한번 확인해 보죠. 시간 간격이면 13579 증가하지. 근데 일정한 높이 간격으로 합시다. 우리는 에너지에 초점을 줄 거니까. 여기를 기준면 바닥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전체 총 높이를 얘는 라지 h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의 높이를 h1 그리고 여기의 높이를 h2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중력에 의해서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처음 속도는 0이죠. 정지한 상태에서 있다가 속도가 어떻게 돼? 점점 빨라서 V1, V2 그리고 지면 도달 순간 최대 순간 속도 라지 V가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저 네 위치 구간에서 각각의 위치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전체 여기는 운동 에너지, 각 순간 매 순간의 운동 에너지를 체크해 줄 거고 여기는 매 순간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체크해 줄 겁니다. 둘이 합이 뭐죠? 역학적 에너지므로 여기다 써줄게요. 자, 그럼 하나씩 봅시다. 자, 봐! 자, 여기 앞에 봐. 설명 들어. 책이 없어. 봐. 자, 최고점에 있을 때 일단 잡고 있는 순간입니다. 놓기 직전. 속도 얼마죠? 0. 그러므로 0이지. 그럼 포텐셜 에너지는
무게가 mg였고 높이가 h이므로 mg 라지 h가 돼. 자, 그 다음에 요번 두 번째 구간을 봅시다. 자, 속도가 v1으로 증가했네요. 운동에는 2분의 1 m v1의 제곱. 여기는 높이가 mgh1이 되겠죠. 맞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구간은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2의 제곱으로 증가. 포텐셜 에너지는 mgh2로 감소합니다. 높이는 계속 줄고 있지, 그렇지? 속도는 점점 늘고 있고, 맞죠? 자,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최대 순간 속도 2분의 1 m 최대 순간 속도인 라지 v의 제곱. 자, 바닥에 닿는 순간이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0이 돼버리죠. 자, 그러면 전체 역학적 에너지를 확인해 봅시다. 여기 역학적 에너지 얼마야? 얼마? mg 라지 h죠. 여기는 2분의 1 m v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mgh1 sorry. 자, 여기는 2분의 1 m v2의 제곱 더하기 mgh2. 여기는 2분의 1 m 라지 v의 제곱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점은 최고점의 포텐셜 에너지나 최대 순간 속도의 운동 에너지나 모두 어떻다? 역학적 에너지로 크기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건 사실 다 중학교 때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이 모두 어떤 값이다? 다 같은 크기를 갖는 값이다 라는 걸 알고 있다고. 자, 그러면 이 두 식을 좀 정리해보죠. 이 두 식을 정리해보면 2분의 1 mgh1은 2분의 1 mv2의 제곱 더하기 mgh2가 되죠. 그러면 위치는 위치끼리, 운동은 운동끼리 정리해볼게. 자,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는 얘가 크고 운동 에너지는 얘가 크죠. 편의상 큰 데에서 작은 걸 빼는 게 유리하니까 포텐셜 2는 1로 넘기고 이 1은 1로 넘길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mgh1 마이너스 mgh2는 2분의 1 mv2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1의 제곱이 되잖아. 뭐야 이거? 큰 데서 작은 값 뺐네. 감소한 뭐죠? 이 값이 뭐야? 감소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다. 이 값은 뭐죠? 뭘까요? 증가한 운동 에너지다. 결국 감소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한 운동 에너지와 같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는 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매 순간 일정하게 보존되는 거야. 마찰과 저항이 없다면. 맞아? 또 이 두 개 같잖아. 그럼 얘 정리해보죠. 이 두 개 같으니까 m, g, 라지 h가 뭐야? 2분의 1 m 라지 v 제곱이죠? 그러면 m 큐릭 짜죠? 그럼 결과만 놓고 보면 라지 v는 또 뭐야? 루트 2gh. 지겹죠? 지겹도록 암기하셔야 됩니다. 어떤 물체가 일정 높이에서 떨어질 때 그 위치에 도달하는 순간 속도는 루트 2gh. 처음 속도가 0이에요. 자, 다음에 얘들아,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물리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가장 어렵다. 정신 차리고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높이의 라지 h는 어떻게 돼? 2g분의 라지 v의 제곱. 이 식 마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마저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식을 마저 확인을 해보면 질량이 다 지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질량을 싹 다 지우고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2분의 1을 묶어서 일로 넘겨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2gh1-h2는 v2의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입니다. 어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봤을까요? 어떤 식이랑 매우 흡사한 힌트. EAS 3번식.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제곱. 맞지? 그러니까 중력이 하는 운동이니까 A는 항상 G가 되고, 그렇지? 그럼 EAS 높이가 결국 이동거리 변이잖아. EAS는 나중 속도의 제곱 빼기 처음 속도의 제곱이잖아. 되시나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 있는 거 안 적으셔도 돼요. 한 방 찍어놔 그냥. 한 방 찍어놓고 안 적으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적어야 될 건 지금 써드리죠. 와, 대박. 왜 이걸 이렇게 많이 썼냐. 또 지워야 되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필기하셔야 될 건 첫 번째,
이겁니다. 결국 잘 봐. 얘를 지구가 당긴 힘은 mg고 지구가 한 일이 얼마죠? 지구가 중력이 한 일. 이 물체에 작용한 중력이 한 일은 얼마야? 힘 곱하기 이동거리잖아. FS인데 F가 mg고 거리가 h, 라지 h죠. 그러면 결국은 mgh가 중력이 한 일이잖아. 그치? 자, 그래서 중력이 한 일이 뭐랑 같다? 위치라고 쓸게. 위치 에너지 감소량. 이게 뭐랑 같다?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되죠. 야, 1 에너지로 생각해봐. 이 물체의 R자임이 얼마야? 중력이죠. R자임이 한 일이 뭐였어? 1 에너지 정리. R자임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죠. R자임이 중력이니까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죠. 운동 에너지 증가량. 되시나요? 그래서 중력이 한 일은 위치 에너지 감소량, 운동 에너지 증가량.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이거 언제 됐어?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언제 했죠?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배웠단 말이지. 일과 에너지, 일과 역학적 에너지 단어에서.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증가, 내가 지금 이렇게 문자로 썼지만 분명히 감소한 위치 에너지의 증가 운동 에너지라고 배웠잖아. 중3 때. 아, 중3도 안다고요. 중3이니까 알아야죠. 오케이? 어려운 게 아니다.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두 개의 그래프를 봅시다. 첫 번째가 그거 중요합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와 높이 관계 그래프입니다. 얘는 높이에요. 높이. 그러면 물체가 이제 내려오는 내내 낙하하는 내내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어때? 일정하지. 얘는 역학적 에너지고 역학적 에너지는 매 순간 일정하고. 그러면 낙하하는 내내 무슨 에너지가 일정하게 감소하지? 높이를 h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일정하게 감소하겠지. 그럼 운동 에너지 일정하게 증가하겠죠. 왜?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 운동 에너지잖아. 맞나요? 감소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한 운동 에너지라 구. 맞아?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낙하하는 과정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정확하게 1대1인 구간의 높이는 얼마일까요? 그렇지. 2분의 h, 역학적 에너지가 2분의 2인 절반이고, 왜냐하면 이 절반이 위치 에너지, 절반이 운동 에너지, 총합이 역학적 에너지. 높이가 2분의 h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맞아? 그러면 자, 이걸 이제 연결해서 응용해서 이제 낙하 시간과의 관계를 보죠. 얘는 t고요. 이 t는 뭐야? 낙하 시간이야. 시간 이거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2인 내가 t만큼 낙하하면 이라고 할까? 당연히 이제 총 에너지는 일정한 건데, 자, 질문. 낙하하는 내내 무슨 에너지가 증가하죠? 써있어. 이게 다 운동 에너지 증가하고 위치 에너지 감소하죠. 자이낙하 운동에서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 t는 얼마인가요? 루트 g분의 2h죠. 맞지? 그러면 이건 어디서 나온 거야?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2번식 h는 2분의 1 gt의 제곱에서 나온 거야. 그러면 높이와 시간은 무슨 함수다? 2차 함수다. 양의 함수면 아래로 볼록이고 음의 함수면 위로 볼록이죠. 맞지? 자, 근데 잘 봐. 중요한 건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 운동 에너지야. 근데 위치 에너지는 시간의 제곱의 함수로 변한다고. 결론은 증가한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해? 아래로 볼록으로. 시간의 저 2차 곡선으로. 근데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 있겠지 원래는. 근데 우리는 1, 4분면만 따질 거니까.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는 위로 볼록으로. 이걸 이렇게 그리는 사람 있어 가끔. 큰일 나. 위로 볼록으로. 이렇게. 자, 여기서 질문. 이게 어려운 거야. 자, 위치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1대1로 같은 곳은 높이가 2분의 h인 곳이죠? 그럼 시간은 얼마일까요?
시간은 2분의 t가 아닙니다. 힌트는 여기 있네요. 여기에다 얼마를 대입하면 돼? 이게 t''이라고 하면 t'은 얼마야? 루트 g분의 2분의 h잖아. 왜냐하면 2분의 h일 때 위치에너지 운동에너지가 1대1로 같다며. 맞나요? 일단 2분의 h를 대입하면 이게 뭐야? 이렇게 뭐야? 이게 t지? t죠? 그럼 루트 1로 나눠주면 되잖아. 그래서 결국 얼마? 루트 2분의 t가 됩니다. 되시나요? 이거 어려워요. 시험에 내면 맞출 수 있어야 돼. 다음 중 어떤 물체가 낙하 운동을 할 때 위치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관계 그래프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고. 그리고 이런 그래프 보기 5개 준다. 그럼 골라야지. 고를 수 있어야죠. 헷갈리게 준다고. 오케이? 자, 이거 적어. 이걸 적어 지금. right now. 이걸 적고 지우겠습니다. 중력의 항력, 위치 에너지 감소량, 운동 에너지 증가량, 그리고 그래프. 중력의 항력, 위치 에너지 감소량, 운동 에너지 증가량.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증가한 운동 에너지죠. 그리고 이게 뭐랑 같다? 중력의 한 일이 같다. 중력이 한 일과 그 양이 같다. 다 되신 분들은 뭐 하셔야죠? 암기하셔야지. 중력의 한일, 위치 에너지 감소량, 운동 에너지 증가량. 감소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한 운동 에너지. 그럼 반대로 위로 던졌을 때는 감소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한 위치 에너지가 되겠죠. 사실 중3 때 배웠습니다. 그것도 잘 기억해 보시고, 적어도 처음 배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암기로. 자, 두 번째 내용. 자, 두 번째 내용으로 갑시다. 아직 다 안 되신 분? 되셨나요? 자, 이번에는 용수철을 이용해서 이제 비슷한 상황을 확인해 봅시다. 자, 잘 봐. 용수철 상수가 K인 용수철의 질량이 M인 물체를 용수철의 원리의 길에 자연스럽게 가만히 이렇게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외력 앞으로 띠용 하고 당겼어요. 얼만큼 당겼냐? 변이 x만큼 당깁니다. 여기는 원점이라고 하고 x만큼. 변이 크기가 x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2를 해준 만큼 여기 무슨 에너지가 저장되지? x 위치에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저장돼 있겠지, 그치? 그리고 얘를 잡고 있다 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용수철이 얘가 잡아당기면서 일을 하잖아, 그치? 그럼 용수철의 탄성력이 일을 하면 탄성력의 한 일이 뭐가 돼버려? 운동 에너지 반사량이 되지. 점점 속도가 빨라질 거니까. 맞나요? 알짜의 한 일 운동 에너지 반사량이니까. 그럼 여기 탄성력이 한 일 운동 에너지 반사량이 대신에 탄성력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계속 어떻게 될까? 계속 줄어들겠지. 그러면 변이가 0이 되는 순간 탄성력이 얼마가 돼? 0이 되죠. 대신에 속도는 얼마가 되게? 최대가 돼. 그러니까 모든 알짜임을 쥐어짜서 0이 될 때까지 운동 에너지로 바꿔준 거야. 그러니 속도가 0이 되는 알짜임이 0이 되는 순간이 운동 에너지가 최대인 순간이 됩니다. 속도가 최대인 순간. 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 있던 포텐셜 에너지가 여기 와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근데 봐. 내가 얘를 자이로컨동으로 자이로컨대 바닥에 땅 떨어지는 순간 운동이 끝나지. 얘는요. 마찰과 저항이 없다면 다시 여기 와서 반대편 마이너스 x의 위치로 어떻게 와서 용수의 압축이 돼서 정지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다시 반대편으로 변이 x만큼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저장됩니다. 그럼 얘는 냅두면 어떻게 돼? 계속 뭐 용 무한 진동한단 말이야. 이걸 단순 조화 진동의 약자 단진동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단진동은 물리학 수에서 배우니까 됐고, 결론은 얘가 계속 진동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탄성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다시 운동 에너지가 탄성 에너지로. 그럼 그냥 단순하게 감소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한 운동 에너지와 같고, 당연히 감소한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 탄성 포텐셜 에너지랑 같은 거 아니야. 되시나요?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 그냥 이 과정만 놓고 단순하게 탄성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뭐다?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다.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걸 그래프로 그려볼까? 그래프로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래프. 그러면 이제 얘는 역학적 에너지 변이 그래프를 한번 확인해보죠. 비슷하지 얘랑? 얘는 에너지 높이니까 얘랑 비슷하네. 에너지 변이고 얘도 에너지 변인데 얘는 양쪽으로 진동할 거니까. 자, 그러면 양변, 양 원점, 양 변이 x와 마이너스 x 위치에서 쭉 단진동이 일어나니까 여기까지 총 에너지는 어때? 일정하게.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할 거고. 여기 문제가 있네. 대충 갖다 칩시다. 그러면 x에서 원점을 지나 마이너스 x까지 왔다 갔다 진동하는 과정에서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지, 그치? 왜? 저항과 마찰이 없다면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총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형태의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전체 총 역학적 에너지 합은 일정하게 보존됩니다. 대신에 양 끝에서 무슨 에너지가 최대가 되죠? 양 끝에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인데 잘 봐. 이 2는 얼마죠? 2분의 1 K X의 제곱이잖아. Y는 AX 제곱 2차 함수니까 아래로 고르게. 이렇게. 그래서 얘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뭐야? 감소한 위치 에너지니까 이렇게 되겠죠. 위로 돌게 되겠죠. 이렇게. 이게 운동 에너지의 시간당 변화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얘죠.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1대1로 같은 구간은 역학적 에너지가 2분의 2인 구간인데 이때 변이는 얼마일까요? 힌트. 얘 커닝하면 돼. 얘 커닝하면 되잖아. 굳이 시간 아깝게 다 풀 필요 없이.
x축의 제곱의 함수이기 때문에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지. 그럼 둘이 만나는 교점의 크기가 얼마였어? 자이너커 운동식을 적용해서 루트 2분의 t였잖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정확하게 1대1로 같은 요 만나는 이 교점인 순간의 변이는 얼마가 있냐고. 루트 2분의 x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x가 되겠죠. 되시나요? 사실 이걸 이해했다면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이해 안 되는데 한번 해봐. 이거 보고 이걸 넘어오시면 됩니다. 하셔도 돼요.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한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풀어도 돼. 오케이? 그러니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로 변하는 순간에 변이를 구하면 되겠죠. 봐봐. 왜냐면 봐봐. 여기가 뭐야? 탄성 에너지가 절반이고 운동 에너지가 절반인 구간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2분의 1, 2가 2분의 1 kx니까 그러면 2분의 2인 구간의 변이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2분의 2를 구하려면 이게 성립하려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이거 a 이걸 뭐라고 할까요? x 제로의 제곱을 했을 때 x 제로가 루트 2분의 x가 나올 거라고 계산해 보면 됩니다. 됐죠? 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추가해 봅시다. 그러니까 결국은 최고점의 탄성 에너지와 원점의 운동 에너지의 크기가 같지, 그치? 그럼 최대 탄성 포텐셜 에너지랑 최대 순간 속도인 최대 운동 에너지가 같으니까, 자, 그럼 최대끼리 정리해 보면 2분의 1 kx의 제곱이 2분의 1 mv 제곱이랑 같죠? 그럼 2분의 1 지워지니까 정리하면 어떻게 돼? v는 2분의 1 지우고 v에 대해 정리하면 m 넘길 거예요. 그리고 루트 씌울 거니까 x 루트 m분의 k가 될 거고, 그럼 x는 굳이 외울 건 아니지만 이렇게 유도할 수 있다라는 걸 보셔야 돼요. 아셔야 돼. 할 수 있어야 돼. v 루트 k분의 m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예제가 하나 추가됩니다. 만약 얘가 x에서부터 2분의 x를 지납니다. 이제 요 길이가 얼마라고? 요 길이가 2분의 x야. x 지점에서 2분의 x를 지나는 순간 운동 에너지를 2k 프라임이라고 하고 탄성 에너지를 2e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자, 2분을 지나는 순간 운동 에너지 2k 프라임인데 탄성 에너지, 탄성 포텐셜 2e 프라임은 몇 대 몇일까요? 같이 확인해 봅시다. 자, 이거 몇 대 몇이냐면 봐. 일단 운동 에너지 2k 프라임 어떻게 구해야 돼? 2분의 1 mv 제곱인데 v를 모르잖아. 그럼 다른 형태로 구하면 돼. 뭐? 감소한 위치 에너지. 감소한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면 그게 뭐야? 그 지점에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2분의 x를 지나는 순간에 감소한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면 그게 뭐죠? 결국은 이 순간에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된다고. 정지의 상태에서 출발했으니까. 맞죠? 자, 그러면 변화량을 구해봅시다. 처음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의 제곱이었고 2분의 x를 지나는 순간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 그 다음에 2분의 x 전체의 제곱이죠. 그럼 얘는 2분의 1 kx 제곱이면 얼마? 제곱하니까 8분의 1 kx 제곱이네, 그치? 그럼 2분의 1에서 8분의 1, 8분의 4에서 8분의 1을 빼니까 얼마? 8분의 3 kx의 제곱이 되겠죠. 자, 2분의 x를 지나는 순간에 운동 에너지가 얼마라고요? 2k 프라임이 8분의 kx의 제곱. 자, 그러면 얘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 2 프라임. 그냥 쟤는 원래 포텐셜 에너지는 원래 용수철의 위치로부터 늘어난 길이로 재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원래 길이로부터 늘어난 길이는 그냥 2분의 x니까 2분의 1 k 2분의 x 전체의 제곱이죠. 그럼 얘는 얼마? 8분의 1 kx의 제곱이네. 그래서 이 프라임은 8분의 1 kx의 제곱이네. 몇 대 몇? 3대 1. 정말 시험에 잘 나와요. 되게 솔직히 쉬운데 잘 틀려. 왜?
보통 위치 에너지는 높이가 변하면 그냥 높이가 변한 높이를 바로 1차원적으로 빼주면 답이 나와. 근데 운동 에너지나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변화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 속도는 주 변수가 운동 에너지는 주 변수가 속도고 그 다음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주 변수가 변이란 말이지. 그래서 속도나 변이를 다 제곱을 한 결과물을 빼줘야 된다고. 그래서 생각보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구했다 많이 틀린단 말이야. 특히 탄성 포텐셜 에너지 많이 틀려. 진짜.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한다? 이 지점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려면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를 구해야 되고 그럼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는 처음 에너지를 구하고 그 다음 현재 에너지를 구해서 빼준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제곱이 붙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연산해 주셔야 돼요. 대충 2분의 x 변하니까 절반 변했겠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 높이는 절반 줄면 에너지가 절반 줄어요. 하지만 탄성 포텐셜 에너지 변이는 절반 줄면 에너지가 절반 주는 게 아니야. 절반의 제곱분의 주는 거야. 그래서 계산 잘 하셔야 돼. 자, 정리하십니다.